저는 부산에서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아내와의 만남도 이별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남들에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리면서 도저히 혼자 머리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적으면서도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한심스럽네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때는 제 나이 3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의 결혼에 대한 분위기만 보자면 그 당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이 크게 늦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딱히 연애가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항상 동갑이나 연상만을 추구하며 만나왔었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무려 10살이 어린 2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내를 처음 보게 된 그날은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생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같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저보다 6살이 어린 여자 동생이었고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편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제스처를 취하며 말을 했고 동생은 전화를 받고서는 지금 번화가에 있는 술집에서 아는 오빠랑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통화를 하던 중에 동생은 저에게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오랜만에 잠깐 얼굴 보러 들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잠시 들려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딱히 상관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해주었고 통화를 끊은 지 30분도 안 되어서 어려 보이는 여자가 저희 쪽 테이블로 오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어려 보이는 외모의 미모가 훌륭해서 예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연하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솔직히 그때는 어려서 예쁘네라고 생각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제 아내와 친한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친한 여동생이 은근슬쩍 둘 다 솔로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둥,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보라는 둥, 은근슬쩍 저희 둘을 엮으면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여성으로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처를 먼저 물어봤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나 맞추려나 보다 하고서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제 아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 이후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내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점점 호감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차근차근 서로를 더 알아갔고 데이트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었죠. 나이차가 부담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되었으면 자신이 먼저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 처음 볼 때부터 첫눈에 반하게 돼서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저 그런 어린 여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도 잘해주었고 때로는 저보다도 더 성숙한 매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매번 그렇듯이 연애를 좀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결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행복하게 연애를 했었죠. 아마 2년 정도 만났을 때였을 겁니다. 처음과는 달리 저는 아내에게 더 많이 빠져들었고 이제는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해왔던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본인의 집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고 어머니 얘기를 잘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내의 집안에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아내의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내는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저희 집과는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평생을 직장에 다니시면서 검소하게 저를 키우신 반면 아내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에 버금가는 아주 큰 기업을 운영 중이신 분이더라고요. 형제 관계를 물어보자 아내는 장녀였고 10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동생이 참 늦둥이라며 농담 삼아 부모님께서 금술이 참 좋으신가 보다 말하면서 웃는데 아내의 표정이 참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아차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는 입을 열었죠. 사실은 자신의 동생은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학창시절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 집에 들어온 새엄마와 아버지가 내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상처가 커서 그동안 집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자신의 가정사를 말해주는 아내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제가 여유가 넘치고 훌륭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다니던 회사도 들으면 알 정도의 기업이었고 연봉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이 받았기에 가정을 이루는데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하고서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차가 많았기에 제 고백에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지는 않을까 엄청 조마조마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의 고백을 수락해주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짜 나랑 결혼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럼 결혼하기 싫은 남자랑 여지껏 만나왔겠냐며 웃더라고요. 결국에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아내의 집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가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잘 사는 집이니까 집이 좋을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아내의 친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예쁜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장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혼을 했기에 또래의 여자와 했겠거니 했는데 제 생각은 완전 빗나갔던 거죠. 솔직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란히 서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으니 부부 사이가 아니라 부녀지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정도였으니깐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인사를 드렸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인어른이 대뜸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나이를 말씀드리자 장인어른의 인상이 약간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의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게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로남불도 정도가 있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장인어른이 그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장모님이 당신은 우리도 나이차가 많이 나면서 왜 무한하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핀잔을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했었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며 섭섭한 감정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장인어른의 말은 그저 흘려들었고 장모님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너무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어려 보이는 얼굴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데 엄청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말이 없는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제게 이것저것 질문도 해주시고 엄청 친절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기분이 좋게 해주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장모님에게 깍듯이 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왔고 아내와 잠시 산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어린 것 같아서 깜짝 놀랬다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4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말에 이게 무슨 조화인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의 나이 차이보다 장모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더 작았으니 말이죠.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더니 생각보다 젊으시구나 라고 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다 자신의 아빠 돈으로 성형외과나 다니고 피부과에 돈을 펑펑 써서 만들어 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대답을 듣고는 아내가 장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았고, 저는 조용히 그렇구나 하면서 더 이상은 장모님 이야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반응을 보고는 내심 신경이 쓰였는지 본인이 알아서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새엄마랑 자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내의 아빠가 자신의 친엄마를 배신하고 새엄마와 바람이 났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친엄마는 그 충격에서였는지 몇 년을 함께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새엄마에게 학대 같은 거를 당해서 사이가 안 좋냐고 물어보니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자신의 친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만 같아서 매일같이 서로가 부딪혔고, 나이보다도 동안인 새엄마의 외모 때문에 남들이 보면 친구로 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내 나이 때도 남자로 느끼고 남편으로 생각하는데 오빠가 동갑내기처럼 생각할 정도면 자기도 그런 느낌이 안 들겠냐고 말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뭐 그래도 아내가 학대를 당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주변 시선이 이상한 거면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된 날,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지 않으시도록 미리 대충은 말씀드렸지만 그걸 인지한 상태로 보았음에도 제 부모님은 누가 봐도 당황했다라는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장모 되시는 분이 너보다 어리게 보이던데 장모님 대우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별 생각 없이 전혀 걱정 말라고 대답을 드렸죠. 그 이후로는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계획은 별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준비 과정에 알게 되었는데 장인어른은 자신이 젊은 날에 잘못을 스스로 잘 아시기 때문인지 제 아내를 무지하게 아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결혼식장이랑 집 혼수 예물 등을 준비할 때였는데 장인어른은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 2억 정도 되고 본가에서 1억 정도 도움을 받게 되면 3억으로 대출 좀 더 받아서 전셋집을 하나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아파트 한 채도 그냥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저보고 혼수랑 결혼 비용이든 전부 다 견적을 뽑아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한테 외제차도 한 대를 선물해 주시고 비싼 예물도 준비해 주셔서 저는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당시의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돈을 물쓰듯이 하시는 장인 어른을 보면서 나도 회사를 그만두고 장인 어른의 뒤를 이어서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욕심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부질없는 게 결혼 이후로 제 인생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을 못했었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사위로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 가게 뵙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비싼 선물들을 사서 찾아뵈었죠.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겠냐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더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더 자주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별뜻 없이 그럼 좋죠 장모님이라고 말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업무를 보던 중에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차례 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깜짝 놀라서 곧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를 받으시더니 왜 자신의 전화를 피하냐며 섭섭한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 봤다며 죄송하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무슨 어린애처럼 삐진 말투로 제 회사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사위 얼굴이나 보려고 연락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곧바로 회사 업무를 정리하고 장모님이 계신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서 뵐 때도 젊어 보였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 틈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모님은 영락없이 저보다 어려 보이는 그런 예쁜 외모셔서 뭔가 모르게 이상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장모님께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자 갑자기 돌변해서는 일이 바빠서 그런 건데 신경 쓰지 말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 있는 건지 놀랬다며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우리 자주 보기로 해서 부담 없이 연락한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드리긴 했지만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다른 집 사위들도 장모님들과 따로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끝으로 장모님은 신혼집이 궁금하다며 집에 가보자고 하셔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경직이 되어서는 표정이 순간적으로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당연히 장모님이 아내에게 미리 연락을 했을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집으로 온다고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였죠. 저는 장모님과 아내의 중간에 서서 가만히 있는데 아내는 곧장 짜증이 났는지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장모님이랑 대놓고 좀 심하게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서로가 말 몇 마디를 주고받았고 결국에는 장모님이 저와 제 아내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난감해서 서로를 뜯어 말렸더니 장모님은 필요 없다면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도 조금은 당황했는지 표정이 벙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장모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온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내는 짜증난다는 듯 새엄마는 항상 저런 식이라며 화를 내면서 저보고 태워주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속으로 이게 뭔가 싶었지만 얼른 뛰어나가서 장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장모님 댁까지 거리가 대략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날은 퇴근 시간대가 겹쳐서 40분 정도를 갔음에도 반도 못 갈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장모님과 저는 밥도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장모님은 배가 고프다면서 저에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장모님과 있는 건지 여자친구랑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가 되더군요. 저는 장모님께 금방 차 뚫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같은 대답만 반복했고 그때 때마침 장모님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전화를 받더니 오늘 있었던 일을 장인어른께 다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나 지금 딸한테 구박받고 쫓겨나서 지금 밥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다면서 사위한테 배고프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기다리라고 해서 짜증난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벙쪄서 있는데 장모님은 휴대폰을 건네면서 받아보라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 화가 나셔서는 장모님 대우를 누가 그따위로 하냐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모가 아내랑 싸우는데 말리지도 않고 밥도 한 끼 안 먹이고 쫓아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대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따위로 굴면 너희 둘 다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호통을 치셨고 장모님 드시고 싶은 걸로 식사부터 대접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도 제가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곧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장모님은 자신이 자주 가는 맛있는 레스토랑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꼭 거기서 밥을 먹고 싶다고 내비게이션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모님이 말씀해주신 레스토랑을 검색해보니 위치가 장인어른 댁보다도 더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한 곳이더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미 사죄드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했죠. 그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간 레스토랑은 룸 형태로 되어 있던 공간도 있었는데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장모님이 단골이셔서 그런지 매니저분이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를 룸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셨고 룸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격을 보고 진짜 헉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봤었던 비싼 레스토랑의 몇 배는 되겠다 싶었죠. 아무튼 저는 음식을 시키고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통화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대접하고 들어가야겠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테이블로 가보니 장모님은 와인까지 시켜서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비싼 음식값에 당황했는데 와인까지 시켜서 솔직히 계산이 겁이 났죠. 그런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장모님은 이미 계산 미리 다 했으니 편하게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안심하면서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셨냐며 속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모님은 저에게도 와인을 권하시더라고요. 저는 차가 있어서 장모님 편하게 드시라고 했더니 또 장모를 무시하냐고 째려보더라고요. 그까짓 차야 대리해서 가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거절할 거냐고 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저는 와인을 마셔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한 병을 마시고는 또 다시 와인을 시켜서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술이 한 잔씩 들어가자 점점 취해서는 장모님의 말하는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대뜸 저에게 아내와의 생활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장인어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위를 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남자가 생각난다는 둥.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나를 남자로 인식하고 유혹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아끼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장모님은 뭘 그렇게 진지하냐면서 갑자기 웃으면서 농담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들을 하면서 와인을 둘이서 2병 가까이 마셨습니다. 저도 술도 많이 취해왔고 많이 늦었으니 이제 일어나자고 장모님을 부축했고 조금 취하신 것 같다니까 일부러 비틀거리면서 저에게 안기더군요. 솔직히 정말 못된 생각이지만 그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저는 어깨를 부축하면서 장모님과 저는 뒷자리에 타게 되었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장모님은 제게 기대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장모님 댁에 도착을 했고 대리기사를 보낸 뒤에 저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저를 끌어 안더니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순간 술이 확 깨서 장모님을 떼어내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신 거냐고 제가 누군지 모르냐고 왜 이러시냐고 말을 했죠. 그러자 정말 몰라서 그러냐고 말하더니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싶어서 꿈이라도 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장모님의 제안에 솔직히 마음이 뭔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마도 모르는 여자가 그런 제안을 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미모도 너무 훌륭했고 저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이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던 거죠. 저는 이런 막장 같은 상황은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장모님 지금 취하셔서 그런 거라며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설득을 했고 결국 억지로 장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는 곧바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도망치듯 집으로 갔습니다. 저도 많이 취했다지만 정말 술이 다 깰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아서 아내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제 선택에는 후폭풍이 더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걸 알고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 날 이후로 장모님은
저를 무슨 연애하는 남자로 생각하듯이 심심하면 회사 앞으로 찾아온다든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쇼핑을 했는데 어떤 집 봐달라며 사진을 보내는데 그 수위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저도 모르게 그걸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 스스로를 보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게 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잠잠해져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제가 비밀번호 누르는 걸 봐서 알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으면 아내가 들어오니까 진짜 큰일 나기 싫으면 빨리 나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오늘 아내가 본가에 오기로 해서 자기가 여기로 왔다면서 걱정 말라며 제게 안기더군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때마침 현관 비밀번호가 눌러졌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거실에 있던 저와 장모님을 아내가 넋이 나가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곧장 제게 다가와서 욕을 하면서 제 뺨을 때렸고 옆을 봤더니 장모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우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장모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러겠냐고 이 상황을 보면 모르겠냐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제 말을 절대 믿지 못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장모의 문자 내역들이나 사진 같은 건 장모의 번호를 차단하면서 다 삭제했었던 터라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조차 없어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아내를 계속해서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설명했지만 찔리는 게 없는데 증거들은 왜 삭제를 했으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정상인 거냐고 묻더라고요. 또 장모랑 붙어있던 날은 충분히 밀어낼 수 있었는데 둘이 눈 맞아서 그렇게 붙어있던 거 아니냐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저희 부부 사이는 순식간에 파탄이 나버렸고 장인어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기 아내만 믿으려는 눈치였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마침 우연치 않게 휴대폰 삭제 내역도 복구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증거들을 아내와 장인어른에게 모두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 모든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혼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장인어른도 그 증거를 받아보고는 장모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던 사실은 알겠지만 저를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상간남 취급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제게 벌어졌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실수로 살짝 고민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될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모든 사실을 다 아내에게 말했었다면 이런 처참한 상황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혼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아내를 다시 설득해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해에 사는 31살 남자이고 동갑내기인 와이프와 지내고 있었죠.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게임 PT도 150만 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 아내를 잘 챙겨줬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면서도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멍자국 잘 가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 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서 저는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서 장모님과의 통화를 끊어버리더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주간 야간을 번갈아가며 일을 하는 회사였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서 애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그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도왔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그날 저와 말다툼을 하고 와이프는 집을 나갔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숙박업소로 갔더군요. 다음 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며칠 전 봤던 그 남자와의 대화 녹음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 받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처가에 제가 본 영상 내용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피면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였기에 이혼이다. 네가 한 짓은 간통이다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남자한테는 몇백만 원 빌린 뒤에 잠수 타버리고 대부업에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그랬다더군요. 도대체 왜 결혼 전에 그걸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녹음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이더라고요. 그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녹음된 날짜들을 보면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먹고 노느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 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이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알아서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50만 원은 넘게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집에서 74만 원치를 긁었더군요. 무슨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에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에 이것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제게는 아이가 있기에 제가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글쓴이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계정을 빌려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봐 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그러더군요.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 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친구 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하면서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었고 허락을 했었으니깐요. 아무튼 그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흔히 얘기하는 시댁구박 그런 건 옆에서 볼 때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친구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본 장면도 있죠.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 이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싶었습니다.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깐요.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혼자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위에 친구가 작성한 글에도 있지만 그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걸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도저히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였죠. 처음에는 친구 혼자 법원에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하더군요.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으나 제가 눈이 돌았어서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날 정도로 상종 못할 인간이었죠. 제 친구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인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정말 환장해 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풋풋하다거나 불안정한 커플도 아니고 2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커플이에요. 원래 성격 자체가 저는 좀 독립적인 스타일이고 남자친구는 좀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 같은 여자는 절대 아니고요. 남친도 애기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독립적인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애교 많은 천상여자였는데 남친 때문에 지금 정신 나간 마녀 헐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프리랜서라 활동 시간대가 살짝 달라요. 남친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밤에 퇴근해서 새벽 1시쯤 자고요. 저는 오전 11시쯤 일어나서 낮에는 밖에서 사람 상대하며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혼자 새벽까지 일하다가 새벽 5시쯤 잡니다. 제가 저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남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다고 문자 보내고 나가면서 나간다고 문자 보내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길 일하고 전화합니다. 물론 가끔씩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갈 때는 문자를 못 보내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긴 하죠. 하지만 나가면서 문자를 못 보낸다 하더라도 저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남친은 다 알고 있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항상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주말에 낮이나 아침부터 약속을 하게 되면 전 그 전날 잠을 아예 안 자면서까지도 약속 꼭 지키고요. 어디 놀러가서 놀다가 새벽에 남친이 먼저 잠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혼자서 놀다가 잠듭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아침 6시쯤 잠이 들 때는 남친 모닝콜을 해주고 그 전에 잠들 때는 아침에는 연락을 못하는 거죠. 남친은 출근하고 나서 이제 출근했다고 문자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 12시쯤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자기는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것만큼은 좀 이해해달라고 해서 다행히도 이제는 점심시간에는 전화는 잘 안 하고요. 대신 끊임없이 문자를 하죠.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낮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는 전화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통화를 길게 잘 못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그렇게 문자 정도만 하다가 제가 일이 끝나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먼저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는 그때가 회사에서 한참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려해서 빨리 끊어줍니다. 제가 워낙 그런 거로 피해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도 자기는 언제든 전화하면 다 받을 수 있대요. 웃긴 건 그래놓고서는 남자친구도 회의 들어가면 전화 못 받더군요. 회식 자리나 일 미팅이 있게 되면 전화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너는 그럼 네 상사랑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전화 받을 수 있냐니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물론 받을 수야 있겠지. 근데 난 네가 그런 상황인 걸 알면 너처럼 붙잡고는 안 있는다고 그냥 빨리 끊어준다고.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제가 일적으로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전화해서는 제가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이따 전화할게 하면 전화를 안 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아응하고 바로 끊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딘데? 언제 끝날 것 같은데? 등등. 결국에는 저도 참다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화를 내죠. 어찌 보면 결국은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문제 가지고도 피 터지게 언쟁을 벌였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저건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걱정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100번 참고 양보해서 거기까진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밤에 하는 통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할 땐 일찍 끊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퇴근하면서 들어간다고 전화가 오죠. 그럼 또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서 남친이 집에 도착하면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전화를 하다가 할 말이 떨어졌는데 그냥 전화통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왜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말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훨씬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만 하고 싶어서 주구장창 저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카운셀링 담당일 정도예요. 지가 전화했는데 별 얘기를 안 하니깐 제가 그냥 분위기 유지하려고 계속 떠드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끝날 쯤이면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서 해나가거나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할 말 없으면 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을 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러도 아무 말이 없을 때 그 시점에서 제가 슬슬 마무리를 짓고 그럼 좀 쉬고 이따가 자기 전에 전화해 이러면 삐지는 겁니다. 왜 자기랑 전화를 끊으려고 하냐고 합니다. 진짜 그때까지 계속 제 얘기만 듣다가 그 문제를 걸고 일어나면서 그걸 자신의 대화 화두로 시작하는 거죠. 혹은 제가 자기 전에 통화하자는 말이 끝나고 또 몇 초간 뜸을 들이다 겁나 깊게 한숨을 쉽니다. 진짜 그 한숨 쉬는 거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환장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이러는 거 가지고 제가 환장할 것 같은 거면 제가 이상한 여자겠죠. 근데 매일 밤 저럽니다. 제가 좋게 얘기도 했어요. 아니, 통화를 계속 하고 싶으면 너도 네 얘기를 좀 해라. 네가 전화하면 네 원하는 대로 전화통 붙들고 네 원할 때까지 수다를 떨어줘야 하는 그런 말하는 인형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지면 전화는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밤 처음부터 전화 안 받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끊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 제대로 받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없으면 당연히 끊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고 상대방 무한하게 싸가지 없이 갑자기 툭 끊어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 머릿속에는 그저 제가 일 때문에 자기랑의 통화를 빨리 끊는다고 밖에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저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해도 이어나가지지가 않으니깐. 그럼 좀 쉬다가 이따 전화하라고 한 것인데 자기는 내가 이래 환장해서 자기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설사 진짜 일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해 못 해줄 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더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프리랜서라 평일에 쉴 때도 많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주말만큼은 남친 생각해서 비워두고 평일을 혼자 보내게 된다고 일하는 남친 붙잡고 징징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평일에 일하느라 못했던 얘기는 주말에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거기서부터 틀어진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언젠부턴간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심지어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얼마나 그 꼴을 많이 봐왔으면 형님도 참 이상하시다고. 누나가 어이없이 갑자기 뚝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언지를 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던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제 동생 항상 남친 편인 아이입니다. 근데도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식탁에 다 차려놓고 먹으려는데 전화 와서는 뭐 하냐길래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하면 아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전화할게 하고 끊으려 하면 또 몇 초 뒤 깊은 한숨. 진짜 빡칩니다. 그러면 남친은요? 이럽니다. 그럼 너랑은 언제 통화하냐고 합니다. 너는 나랑 시간대가 달라서 자기랑 통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맨날 전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네 말대로라면 그렇게 우리가 통화를 안 하는 사이라면 내 동생은 너랑 나랑 통화하는 걸 보지도 못했어야 정상인데 이젠 걔조차도 지긋지긋해 하기 시작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통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끊으려는 것뿐이라고. 근데 아까는요. 아니 나다를까. 또 똑같은 얘기 나오게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사납게 나오니깐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도 아니고 순서는 똑바로 하라고. 내가 사납게 해서가 아니라 네가 먼저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내가 언능 잘 자라고 한 거고 거기서 또 네가 삐치고 기분 안 좋아졌길래 내가 폭발한 거라고.
아니, 자다 깨서 새벽에 전화 온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여 자라 그러지. 거기서 또 전화통 붙잡고 수다 떨고 있습니까? 내가 여지껏 만나오던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거로 지적을 받고 똑같은 거로 싸운다면 그건 내 잘못이겠지만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일 가지고 싸워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고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장 바꿔 생각도 좀 해보고 고쳐볼까 노력이라도 해야지. 매일 밤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남친은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절 너무 사랑하고 제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으니깐 전화를 끊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근데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 너가 자꾸 그러는 통에 나 네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 점점 더 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진다. 노이로제 걸렸다고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이해 못해주는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제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남친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고칠 테니 소중한 의견 솔직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